민호는 호텔 로비 한쪽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지연의 흔적을 바라봤다.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창백한 얼굴과 멈춰버린 손끝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객들의 수군거림과 카메라 플래시, 경찰의 발소리가 모두 한꺼번에 그의 귓속으로 쏟아졌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혼란과 충격이 교차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신랑 측 친척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아이를 안고 있던 하객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민호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호텔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직원은 샴페인 잔과 테이블 주변을 확인하며 사건의 흔적을 기록했고 다른 직원은 하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뛰어다녔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사진 속 지연의 미소를 보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짐했다.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널 지키지 못했지만 진실은 꼭 찾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호텔방에서 홀로 앉아 지난 모든 순간을 되짚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날부터 연애 시절의 소소한 행복, 첫 데이트에서 나눈 손잡이 비, 오는 날의 우산, 그리고 프러포즈의 떨림까지 모든 장면이 그의 뇌리 속을 스쳐갔다. 그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 지연의 죽음은 너무도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민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호텔 CCTV, 하객 인터뷰, 연회장 출입 기록 등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민호는 경찰들과 함께 CCTV를 확인하며 사건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장면마다 흔들리는 그림자, 손짓, 테이블 이동, 샴페인 잔 주변의 미묘한 흔적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한 장면에서 멈춰섰다. 신부잔 근처에서 누군가 살짝 몸을 숨기며 움직이는 모습이 잡혔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눈을 좁혔다. 저 사람 누군가 분명히 지연의 잔에 손을 댔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며칠 후 민호는 사건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다시 떠올렸다. 하객들 중 누군가는 너무 태연했고 누군가는 과도하게 불안해했다. 호텔 직원 중 일부는 사건 직후부터 이상하게 말을 돌렸고 친척들은 민호에게 비밀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거리를 두었다. 민호는 밤마다 지연과 함께했던 장소를 떠올렸다. 작은 카페, 공원 벤치, 영화관, 비오는 골목길. 그녀가 웃던 모습, 장난치던 모습, 그의 손을 꼭 잡던 모습. 그는 그 기억 속에서 힘을 얻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반드시. 한 달 후 민호는 사건의 단서를 얻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회장 뒤편, 주방, 출입구 CCTV를 다시 확인했고 샴페인 공급 과정과 잔 교체 기록을 꼼꼼히 비교했다.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음속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행동 패턴과 심리를 분석했다. 하객 중 누가 가장 불안해했는지, 누가 가장 침착했는지, 누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는지. 그는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지연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누구도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하게 할 거야. 밤이 깊어지고 민호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믿었던 나처럼. 민호는 사건 이후 매일같이 호텔 주변과 연회장, 주방, 뒷문을 오가며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CCTV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돌려보며 사람들의 움직임, 손짓, 시선 하나까지 유심히 살폈다. 그는 이미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결심을 한 사람, 아니, 복수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호텔 뒤편 출입구에서 한 인물을 발견했다. 사촌 오빠였다. 그는 민호를 발견한 순간 살짝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태연한 척 주변을 살폈다.
민호는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 민호는 사촌 오빠를 몰래 따라갔다. 사촌 오빠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집 근처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민호는 숨을 죽이며 그림자 속에서 그를 관찰했다. 창고 안에서 사촌 오빠는 수상하게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했다. 그 순간 민호는 과거 지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지연이 좋아하던 작은 꽃가게,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던 골목길,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카페. 마음 한켠이 아리면서도 그는 분노와 결심을 다잡았다. 너 때문에 내가 사라졌지만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다음 날 민호는 경찰서에 증거를 가져가 협조를 요청했다. CCTV와 사진, 사촌 오빠의 이상 행동 기록을 정리하며 수사관에게 말했다. 분명히 계획된 범행입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신부의 잔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직접 손을 댔습니다. 수사관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 범행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호는 마음속에서 불타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철저히 침착하게 단서를 정리했다. 며칠 후 민호는 다시 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연회장 전체를 훑으며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잔에 묻은 지문, 샴페인 잔 이동 흔적, 하객들의 자리 위치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사건 당일의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며 사촌 오빠의 범행 패턴과 심리를 예측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지연아, 내가 반드시 정의를 보여줄게. 밤마다 민호는 호텔 주변을 걸으며 사건 당일을 재현했다. 하객들의 움직임, 호텔 직원들의 위치,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까지 머릿속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사촌 오빠의 행동을 하나씩 맞춰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음속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우연히 사촌 오빠가 몰래 보관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샴페인 잔, 포장된 독극물, 그리고 결혼식 관련 문서들이 있었다. 민호는 손이 떨리며 상자를 열어 증거를 확인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지연아.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시간이다. 민호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관과 함께 상자를 확인하며 모든 단서를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민호는 증거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사건의 윤곽을 그렸다. 이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을 넘어 정의와 복수를 향한 불타는 의지를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반드시 밝혀낼 거야. 민호는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민호는 경찰서에서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며 법정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샴페인 잔과 독극물, CCTV 영상, 하객들의 진술을 꼼꼼히 정리하며 사건의 퍼즐을 완성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정의를 추적하는 사람이었다. 법정 첫날, 사촌 오빠는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변호인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호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호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사건, 재현 자료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사촌 오빠의 계획적 범행을 하나씩 입증하기 시작했다. 재판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며 민호와 검찰 측의 설명을 경청했다. 민호는 사건 당일 하객들의 위치, 잔 교체 과정, CCTV 영상, 사촌 오빠의 행동 패턴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객 중 일부는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날의 혼란과 사촌 오빠의 이상 행동을 상세히 기억해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윤곽은 점점 드러났다. 사촌 오빠가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사용했고
결혼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이 입증되었다. 변호인은 끝까지 반박했지만 민호가 확보한 물적 증거와 CCTV, 하객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민호는 법정 안에서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아, 이제 내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촌 오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연이 폭로하려 했던 회사 비리도 세상에 알려지며 정의는 드러났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판결문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억울함과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한 줄기 위안이 되었다. 민호는 사건 이후 매일 지연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의 뜻을 이어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 비리를 공개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하며 지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밤이 깊어지고 민호는 지연과 함께했던 장소를 다시 떠올렸다. 작은 카페, 비오는 골목길, 영화관, 공원 벤치. 그녀가 웃던 모습, 장난치던 모습, 그의 손을 꼭 잡던 모습.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아,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 내 희생이 의미 있게 되도록 할게. 결혼식 10분 만에 죽음이 남긴 충격적 사건.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 정의와 죄책감이 얽힌 스릴러였다. 민호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랑의 깊이와 인간의 어둠, 그리고 정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후 민호는 지연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녀를 기리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사진과 꽃, 그리고 편지를 남기며 매일 그녀를 기억했다. 그의 삶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민호는 홀로 속삭였다. 지연아,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갈게. 그리고 끝까지 너를 기억할 거야.